생활경제 뉴스가 한꺼번에 막 쏟아졌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눈길이 끌었던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고 배경은 뭔지 짚어주세요. 단통법, 더 복잡하게도 부를 수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휴대폰 살 때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정부가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핵심은 휴대폰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단통법을 통해서 도입한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단통법 폐지되면 그동안 우리가 100만 원 넘게 주고 비싸게 샀던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통신비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런 법안 폐지 이런 요구들이 막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선거를 6개월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고운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은 핸드폰 살 때 지원금 얼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라는 게 단통법이었으니까 이통사와 제조사 간, 대리점 간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단통법이 있을 때보다 휴대폰 가격이 단말기 가격 싸지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네. 제조사가 전략적으로 팔고 싶은 비싼 모델, 팔릴 만한 모델에 한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통신사들이 새 핸드폰 싸게 드릴 테니까 우리 통신사로 넘어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원금을 또 많이 주면 휴대폰 가격이 출고가보다 많이 저렴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 통사끼리 정말 경쟁이 극심해서 저희가 이런 문구 많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피처폰 시절에는 기기는 공짜. 맞죠? 맞아요. 예. 기기는 공짜. 피처폰이면은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폰 최신 기종이 지금은 15죠. 예. 아이폰 6, 아이폰 6 시절 때 일입니다. 공교롭 때도 제가 그때 통신 쪽 맡아서 기사 쓰던 시절이었는데 네. 2014년 11월이었나 새벽이었어요. 그때 주말이었는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당시에 80만 원 가까이 하던 아이폰 6를 어떤 대리점에서는 10만 원에 살 수 있다.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떴거든요. 예. 현금 내고 통신사 바꿔서 좀 비싼 요금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지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대리점 앞에 진을 쳤었습니다. 예. 그게 아이폰 6 대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검색하면 아마 나올 사건입니다. 물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당시 제조나 정부 감시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때 나온 사건이라서 정부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어쨌거나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쟁되면 이제 우리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부 대리점 아니면 어디가 더 싸게 팔더라 이런 것들 정보를 알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산 사람은 좀 허탈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평성이 단통법이 통과가 되는 그 큰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사실은 단통법 얘기 알아보다가 휴대폰을 유통하셨던 그 큰손 관계자분들께 비슷한 질문을 예전 기억 생각하면서 드렸었는데 네. 한 분이 영화 제목을 빌어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몇 가지 상황들이 예전에 10년 전 때와는 바뀐 지점이 있다.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그 내용은 뭐예요? 물론 이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들,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유통사들의 입장이기는 할 테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단통법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 구매 습관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일단 알아보는 식으로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예. 나쁜 말로 소위 호갱이라고 불려왔던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답니다. 요거는 예. 특히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구매가 더 보편화되면서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분들이나 또 정보 접근 취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는 정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고 그래서 단통법 지금 풀어도 되느냐 과연 핸드폰 싸질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요.
그동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삼성 아니면 애플입니다. 예. LG도 이제 없고요. 예전에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HTC 이런 회사들 기억하죠. 펜텍 뭐 교수님께서는 펜텍 네. 예. 이렇게 특정을 또 이렇게 좀 특정해서. 아, 저도 좋아합니다. 모토로라 뭐 많았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요. 지난해 3분기 기준이 최신 데이터인데 삼성 84% 국내 점유율입니다. 애플 15%, 나머지 다 합쳐서 1%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제조사끼리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할 유인이 우리나라에겐 조금 부족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지가 줄면서 휴대폰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제조사 간 경쟁이 아니라 유통 경쟁, 이통사 간의 경쟁으로 가야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억도 납니다. 예전에 방통위의 한 담당 공무원 분께서 단톡법 시행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통사들이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유명한 라는 말. 말이죠. 예. 예. 결국 이 말이 지켜지기 전에 단통법 없어진 거네요. 아, 그렇죠. 아까 단통법 폐지에도 예전에 아이폰 6 맞죠? 예. 예, 이런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대란이 나올 때처럼 뭔가 이게 바뀔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주가에는 주가 쪽으로 보면 큰 영향 안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영역인데요. 그동안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동통신사 3사는 최근에 신경 써야 될 곳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디죠? 알뜰폰 사업자들이에요. 예. 최신 데이터 다시 보면요. SK텔레콤과 KT, LG, U+, 이통 3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가입자가 지난해 4월을 기점으로 늘어들던 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반면에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800만 회선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알뜰폰 쓰는데 통화 품질이 괜찮고 초과질 유튜브 잘 봐집니다. 어. 그래서 이동통신사 3사 계열사 아닌 알뜰폰 회사를 또 품질 괜찮고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통 3사로서는 요금제는 비싸게 유지하더라도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금은 알뜰폰 회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핸드폰을 싸게 팔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유인을 이번에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도 봐야겠죠. 예. 결국 단톡법 폐지를 옛날부터 쭉 살펴봤더니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많이 섞여 있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단통법이 유지되든 폐지되든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요즘은 휴대폰이라는 게 거의 휴대폰 요금이 준조세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매달 내지 않고선 사회생활을 못하니 이것도 무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준조세가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줘야 뭐 소비 진작도 하고 내수도 살 텐데, 하여튼 이 단통법이 어떻게 조정이 될든 결국 소비자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통법 말고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생활규제 개선 방안이 많았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보면은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됩니다. 네.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좀 부족했고 또 주말에 장보기 불편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의무적으로, 2번입니다. 2번으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거 공휴일에 안 쉬고 평일에 쉬어도 됩니다. 주말에 안 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의무 휴업을 무력화하고 대형마트가 365일 문을 열도록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한편에서는 있었고요. 또 하나, 현행법대로라면 시장님이 대형마트나 큰 슈퍼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걸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대형마트도 이제는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씩 선거라는 모멘텀으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면 그것도 우리가 선거를 좋은데요? 치르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기대 효과겠죠. 오늘 두 분 기자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